심재현 위원장님, 예. 이번 동양 사태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예견된 사태였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 징조가 여러 해에 걸쳐서 나타났으니까요. 그죠? 예, 근데 예견된 거였고요.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 이런 그 상황 판단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뭐 돌이켜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제도가 다 완벽하게 볼 수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특히 죄송합니다만, 구조조적인 구조조정 업무는 이 기업이 조금 이따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까 그 존경하는 김영주 의원께서는 동양그룹의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금융당국의 2차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금융당국의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막을 수 있고 예견된 인재였다, 이렇게 봅니다.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융당국이 늑장 대응을 했다는 그 보도가 있고 또 주장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그것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보지는 또 않습니다. 감독 부실에도 원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총수의 부도덕성,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동양에만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완전한 사기성 판매가 있었다. 법정 관리를 신청하기 열흘 전에 1,000억 가까운 그 CP를 발행했으니까요. 예, 그죠? EBCP. 예. 사기성 판매라고 볼 수 있죠. 예, 뭐 심증은 갑니다만 제가 계열사의 불법 대출과 부실이 전이된 문제, 그 다음에 법정 관리에서 자기가 선정하는 권리는 신청한 문제, DIP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이 문제, 자금 빼돌리기와 사재 출연 거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도덕적 해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예. 그죠? 제도상의 허점으로는 역시 순환출자의 허용 문제와 제2금산분리가 미비한 문제, 제2금융권이 빠져있는 문제예요. 이런 게 제도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주채무 계열제도의 규제 공백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될 수 있겠죠. 예. 총체적으로 인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늑장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요, 7월 24일, 그러니까 4월 23일 날 그 유예 기간을 조정했는데 3개월을 6개월로 함으로써 3개월 사이에 약 8,334억 원이 늘어났다 이겁니다. CPO와 회사채가. 그렇죠? 늘어난 그러니까 게 아니라 신규 발행이 된 신규 발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3개월 이 늦어짐으로써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일어난 피해액이, 이것이 동양증권 내에서 판 1,000억을 빼면은 7,300억이 늘어났다, 발행되었다, 이걸 볼 수 있죠. 예, 신규 발행 금액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3개월 전에 됐다면 7,300억, 약 8,000억 정도 되는 회사채와 CP 발행은 우리가 감독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런 얘기. 근데 그 전에, 만약에 동행그룹이 그 전에 3개월 전에 망했다 그러면 그 당시 시점에서의 CP를 가지신 분들은 손해를 받겠죠, 지금. 예.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더 2조 얼마가 되니까요. 네. 또 늘어난 것이 저렇게 7,000억이. 아니요, 늘어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개인 투자자로 봤을 때, 상당히 6개월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바로 이 구조조정이 들어가서 부도를 내는 것보다는 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한 2,700억 정도는 이 피해 규모를 줄였다, 이렇게 우리 판단하고 자세한 있습니다. 건 또 다음에 또 예. 따져보기로 하고요. 주채무 계열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주채무 계열, 그 채권은행이 채무를 관리하는 거죠. 신용 공여의 그렇습니다. 액을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별하는 것인데, 그 주채무 계열의 선정 기준이 이렇게 이제 되는데, 동양그룹의 공여액이 2009년에서 2010년까지 1조 2천억에서 9천억으로 줄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은 1조 3,962억 원이 선정 기준인데 거기서 벗어나게 됐다 이겁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계속 동양그룹의 빚이, 채무가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실제는 어땠느냐? 실제의 채무는 2조에서 3조에서 4조에서 4조 4천억으로 계속 늘고 있었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이
그 신용 공여액은 줄고 채무는 늘게 됐는가? 여기에 규제 공백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결과적으로 은행에 있는 부채를 증권회사나 대부업에서 발행한 CP와 이런 자금을 가지고 메꿔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양 사태를 낳게 된 것은 주채무 계열의 규제 공백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주채무 계열에서 배제될 리가 없는 거죠. 그죠? 뭐 주채무 계열에 들어왔다고 해도 동양그룹이 과연 그럼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어떻든 규제와 감독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네, 뭐 부채는 늘어나게 됐는데 주채무 계열에서는 배제됐다 이겁니다.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뭐 이 주채무 계열 그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뭐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시장성 문제가 아니죠. 부분을 은행에서는 부채가 줄고 제2금융권 즉 지금 현재 대부업이라든지 그 동양증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CP와 회사채를 마련해서 그걸 가지고 은행의 부채를 갚음으로써 실제로는 부채가 늘어났는데 예를 들면 사채가 늘어났는데 은행 부채는 줄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감독에서는 벗어나는 주채무 계열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의원님, 근데 네. 그게 이제 한 기업의 이제 재무 구조에 대한 것까지 정부가 직접 그거를 관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건 시장에 의해서 감시가 돼야 지금 된다는 사태가 예, 알겠습니다. 사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예. 금융위원회가 이 금융 동양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죠. 그죠? 아니요, 제가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 경영권과 관련해서 현재현 회장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관리인이 선임되는 게 옳다. 이렇게 예,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뭐 주채권은행을 통해서 산업은행이 지금 그 채권자를 대표해서 지금 그 의사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금융위원장이 그런 생각을 금융위원장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동안의 쭉 관례가 주채권은행 채권자를 대표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동양 사태 해결을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뭐 주채권은행하고 감독원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의견 정리를 종결자가 했고요. 금융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예. 이 제도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첫째로는 법정 관리인으로 누가 적합하다든지 또 기업 회생을 위해 일부 기업 매각이 불가피하다든지 경영진이 사제 출연을 해서라도 우선적으로 개인 투자자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의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저 입장 있습니다. 입장 있고요. 주채권은행 지금 말씀하신 거 합니다. 맞는 얘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주채권은행인 그 산업은행이 채권자를 대표해서 법원에 의사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런 의사를 산업은행에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식 간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